이제 인사는 LG 윙으로 대신합니다. 산을 피원한 수학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미래의 폼팩터이자 요즘 가장 핫한 스마트폰이죠. LG 윙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10월 초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만나보시게 될 정식 제품인데요. 감사하게도 SKT에서 이렇게 제품을 지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일주일간 써보면서 느낀 점은 였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LG 윙의 특장점과 수입을 활용법, 필수 꿀팁까지 과연 이름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제품인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박스 외관부터 살펴보면 가운데 LG 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하드 케이스가 안쪽에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측면에는 SKT, 5G X, SK텔레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후면 하단부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되어 있다고 써져 있죠. 오른쪽에는 지금 128기가 그리고 아래쪽에 띵큐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컬러는 아름다운 일루전 스카이라는 컬러라서 일루전 스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컬러는 총 두 가지인데 오로라 그레이 컬러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언박싱은 아니고 이제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품과 디자인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LG 윙의 가격은 198,900원이지만 이번에 SKT에서 LG 윙 단말과 관련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기획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10월 6일날 키 다이렉트 샵에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링크는 고정 댓글로 걸어드릴게요. 이번 LG 윙은 LG의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첫 번째 모델인 만큼 퀄리티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왔는데요. 컬러 너무 이쁘죠? 마치 우유니 소금 사막을 연상케 하는 굉장히 신비로우면서 영롱한 색상인데 컬러랑 디자인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뒷면은 지문이 잘 묻지 않는 헤이즈 공법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카메라 스펙은 후면 짐벌 초광각 1200만, 메인은 6400만, 일반 사진 모드 초광각은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카톡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케이스 안 씌워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놓았을 때 살짝 덜렁거리긴 하죠. 내 것도 어디 덜렁거림은 기본 번들 케이스를 이렇게 씌우시면은 이렇게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좌측면에는 케이스를 벗겨보면 이 부분에 홀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서 유심칩 트레이를 빼면 이렇게 트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 용량은 128기가지만 SD카드 슬롯을 통해서 최대 2TB까지나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기한 건 수화부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구멍만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뒷면은 원형 패턴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마이크, C타입 입출력 단자와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죠. 사운드 테스트는 제가 잠시 뒤에 해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처럼 영상을 많이 보시는 컨텐츠 소비용으로는 정말 최고의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스위블 모드로 이렇게 가로로 영상을 보면 서버 화면에서 이런 창이 뜨게 돼서 밝기, 미디어 볼륨, 다음 영상 재생, 일시 정지, 10초 앞으로 가기, 10초 뒤로 가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축소화가 돼서 위젯처럼 이렇게 내가 위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앱을 사용하다가 다시 이렇게 버튼 눌러서 조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화가 오더라도 위에는 계속 영상이 나오면서 조그맣게 팝업으로 지금 전화가 왔다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6.8인치 20.5:9 비율의 시네마틱한 노칠리스 올레드 풀버전 디스플레이로 넷플릭스나 왓챠에서 21:9 비율의 영화를 볼 때 더욱더 몰입감 있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LG만의 P-OLED 기술로 메인 디스플레이는 정말로 얇고 가볍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만져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있어요. 거기에 위쪽을 쓸어내려서 오른쪽 보시면 그립락 버튼이라고 있죠. 이거 누르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터치가 먹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하고 이동할 때도 오작동 없이 편하게 영상 시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풀 때는 위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되고요. 서버 디스플레이는 1.15대 비율의 3.9인치 화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메인 디스플레이와 연동 또는 이렇게 별도로 다른 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웹서핑도 가능하고 카카오톡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영상을 보면서 자유롭게 이 조그만한 디스플레이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진짜 이거 스위블 기술은 대박이다. 스위블 동작은 20만 번의 테스트를 통과로 최소 5년에서 10년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6.8인치 화면에 노치도 없고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전면 카메라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면 위쪽에 이렇게 숨어져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후면일 때 이렇게 들어가고 전면일 때는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3200만 화소의 파모 카메라가 숨어져 있습니다. 되게 귀엽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어. 이 뭔 개. 여러분 잘 보세요. 전면 카메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면 쏙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카메라가 쏙 들어가는 기술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 놓칠 뻔했다. 이번 LG 윙은 하드웨어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 모습이죠. 일단 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스위블 모드로 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등을 달고 사는데 이렇게 가로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쏙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립감이 더 좋아서 영상을 시청하기에 더 편했어요. 야, 이거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디스플레이 화질은 FHD 플러스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2460 곱하기 1080 395 ppi, 서버 디스플레이는 1240 곱하기 1080 419 ppI입니다. 요즘은 WQHD 플러스 화질까지 나오다 보니까 다소 아쉽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LG는 예전부터 혁신적인 IPS 기술과 OLED 패널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저희 집도 TV하고 모니터는 지금 전부 다 LG 제품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TV하고 모니터가 고장이 안 나서 바꾸질 못해요. 그만큼 내구성도 좋고 그 특유의 쨍한 느낌과 선명한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서버 화면도 이런 글자를 확대했을 때 깨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서버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위에를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창으로 가시면요, 여기서도 밝기 조절, 미디어 음량, 소리도 이렇게 다 조작이 가능한데요. 신기한 거는 이 아이콘이 이렇게 누르면 캡처도 되고 위쪽에 LG 터치패드라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노트북의 마우스 패드처럼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넣고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두 손가락으로 위아래 올리고 내리면 이렇게 스크롤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다른 영상을 볼 때 이렇게 스크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LG 스마트폰의 특장점, 노크온도 들어가 있죠.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이렇게 화면이 꺼집니다. 이게 진짜 너무 편해요. 켤 때도 두 번 두드리면 이렇게 켜지고요. 두 번 두드리면 이렇게 꺼집니다. 지문 인식 반응 속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콘이 지문 인식인데 굉장히 이쁘죠.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켜주면서 빠르게 지문 인식이 되고, 다만 스위블 상태에서는 위쪽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왼손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이렇게 패턴으로 잠금 해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윙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눈치채셨겠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를 보면서 이렇게 인터넷 카톡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기본 설치된 네이버 웨일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도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720p 화질까지만 지원합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1080p 화질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훌륭하지만 제가 박수를 쳤던 활용법은, 자, 이렇게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요, 하단부에 여기 보이세요? 유튜브에서 게임 검색 이거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게임 공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게임 화면이 떠 있는데 아래쪽에는 이렇게 영상 화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좋은 기능일 것 같고, 이렇게 뒤집으면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특히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위쪽에는 이런 경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재밌겠죠. 게임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아스팔트 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버 화면까지 연동이 되면서 내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 모양새가 조금 무례한 느낌이긴 하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아자로 놓고 쓰면 내비를 보면서 전화를 보거나 음악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길을 잘못 들거나 굳이 불편하게 앱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자로 쓰게 되면 내가 스마트펜이 있다면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시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굉장히 좋겠죠. 그 밖에도 이렇게 요리 영상을 보면서 타이머를 맞출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성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개 핸드폰으로 두 개의 화면을 써서 멀티태스킹이 한결 더 쉬워지게 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LG 윙은 하나의 스마트폰에
때문에 두 개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스마트폰입니다. 스펙을 빠르게 살펴보면 크기는 가로 169.5, 세로 74.5, 두께는 10.9mm로 가로폭이 좀 짧고 세로는 긴 형태입니다. 프로세서는 5G까지 지원하는 퀄컴 스냅드래곤 765 2.4GHz가 탑재가 되었으며 램은 8GB의 램, 저장 공간은 128GB. 아까 말씀드렸지만 SD카드 슬롯을 통해서 2TB까지나 확장이 가능하죠. 배터리는 4000mAh, 무게는 260g, IP54 등급의 방수방진으로 생활 방수 또한 지원합니다. 솔직히 무게는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니까 가로 모드일 때도 이렇게 그립감이 좋게 쓸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들만했어요. 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게가 체감될 수 있다 보니까 출시가 되면 꼭 근처 매장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배터리는 솔직히 스마트폰을 정말 하루 종일 쓰시는 분이라면 하루 동안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스마트폰이건 지금 마찬가지죠. 하지만 연속 통화 15시간, 대기만 했을 때는 380시간이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4000mAh 치고는 배터리는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LG 스마트폰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LG의 미친 내구성이죠. 이번에도 정말로 미친 듯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밀리터리 스탠다드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 국방부 9개 시험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로 그만큼 이번 LG는 다양한 충격에도 파손 위험을 낮추어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참고로 6400만의 메인 카메라는 픽셀 비닝 기술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노이즈 현상을 완화시키는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하죠. 제가 이걸 써보다 보니까 UI가 굉장히 편한 게 있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비율이 있죠. 이거를 화면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세로가 좀 길다 보니까 한 손 조작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비율을 정할 수가 있고요. 영상도 너무나 좋은 게 위쪽에 FHD 60 이거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서도 해상도뿐만 아니라 프레임까지도 내가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면은 4K까지 지원이 되는 모습이죠. 후면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질뿐만 아니라 프레임까지도 내가 손쉽게 정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LG 윙은 이렇게 수입을 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켜게 되면 짐벌 모드가 되는데 이것도 설마 세계 최초인가요? 안 돼! 되게 신기한 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금 화면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맨 위쪽에 있는 이 짐벌 초광각 카메라를 크롭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렌즈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거기에 짐벌 모드, 타임레스, 슬로우 모션, 그리고 듀얼 레코딩으로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튜브의 고니입니다. 이렇게 전면과 후면 동시에 녹화가 가능해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PIP 화면이 있는데 이거 마치 그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니예요. 지금 저는 고니의 촬영 장소에 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니를 촬영하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녹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같이 녹화가 됩니다. 그럼 잠깐 혹시 이 화면 그대로 녹화가 돼서 보일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니에요. 자, 갤러리에 가보면 방금 녹화했던 화면, 후면 하나 그리고 전면 하나 이렇게 따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레코딩처럼 쓰고 싶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편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같이 찍을 수 있다는 건 엄청 큰 메리트입니다. 자, 짐벌 모드에서도 이렇게 이쪽에 있는 셔터 버튼 눌러서 사진 찍을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잠금 표시 누르면 현재 화면을 고정하여서 촬영할 수도 있고, 자, 위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HD, FHD까지 해상도를 정할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4K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짐벌 모드에서 FPV라고 해서 눌러보면 퍼스트 퍼슨 뷰라고 해서 움직이는 인물 촬영 시에 굉장히 유용한 모드고요. 위쪽에 있는 펜 플로우 누르시면 가로 수평을 잡아주기 때문에 차 이동 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가 있죠. 거기에 수평을 유지해주면서 사람의 시선처럼 상하 움직임을 잡아주는 볼로어 모드까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을 빠르게 올라갈 때도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참고로 1200만의 초광각 카메라는 트리블 모드에서만 짐벌 모드로 사용하고요. 아래에 있는 1300만 초광각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 모드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다시 원상태로 놓고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 눌러서 0.5배 초광각 모드로 바꿨을 때 여기 있는 렌즈를 가려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려지는 모습이죠. 사실 짐벌 모드는 유튜버 분들이나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 확실하는데요. 짐벌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대성도 불편해지고 맨 처음 세팅하는 데 있어서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4K까지 촬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죠. 다만 메인 카메라가 아닌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크롭해서 찍는 거다 보니까 4K 촬영이나 고해상도 동영상 결과물이 중요하신 분들은 다소 아쉬울 수 있는 화질이라는 건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셀피는 이렇게 가로 모드로 안 되고 이렇게 일반 스마트폰 모드처럼 돌려놓고 쓰셔야지 셀피
셀피 사진이 촬영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촬영해 보시면 LG의 자랑이죠. 왼쪽 하단에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기본 ASMR 레코딩, 보이스 아웃커스까지 지원합니다.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마이크 녹음 품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은 ASMR 레코딩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보이스 아웃 포커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 음성에 집중할 건지 주변 소리에 집중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사람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드로 바꿔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주변 소리 집중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들리나요? 저도 너무나 궁금하네요. 확실히 이런 오디오 부분에서도 LG가 트렌드를 앞장서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가장 중요한 셀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기본 카메라 셀피 화면 모습입니다. 하단부에 인물 눌러서 이렇게 피부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인물 모드 가보시면은 라이브 포커스처럼 배경 흐림, 그리고 카툰 배경, 스케치 배경, 컬러 포커스, 패닝, 줌, 무대 조명 이런 것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티커도 있어서 이렇게 AR 기술이 들어간 모습이죠. 많이 역겨운데? 제가 그러면 소다로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게 보정이 너무 많이 돼서 좀 민망할 정도인데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셀피는 화소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선명하게, 선해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따뜻한 느낌처럼 나오네요. 자, 그리고 줌도 최대 10배 줌까지 이렇게 디지털 줌을 이용해서 당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문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죠. 카메라는 타임랩스, 동영상, 사진, 더보기에 가보면 나이트뷰, 파노라마, 전문가 사진, 그리고 전문가 동영상, 슬로우 모션, 유튜브 라이브까지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동영상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상도 정할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는 오디오 볼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밝기, ISO, 이렇게 초점까지도 내가 수동으로 잡을 수가 있죠. 유튜브 라이브까지 있는 모습을 보니까 LG에서 유튜버에 대한 배려가 많은 것으로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 테스트예요. LG 윙은 인공지능 사운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모노 스피커예요. 다만 음질은 모노 스피커 치고는 굉장히 고품질의 사운드를 재생해 준다고 하긴 하는데, 확실히 미디어 콘텐츠 소비를 주로 한 스마트폰인 윙에서는 모노 스피커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집중하세요. 제가 영상 다 봤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알려주지 않은 정말 유용한 꿀팁 두 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크린샷 꿀팁이에요. 상단바를 내려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로 스크린샷 캡처도 되고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스크린샷도 되죠. 이건 기본이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고 싶은 기능은, 자, 이런 기사를 볼 때 캡처를 하게 되면 이 장면밖에 캡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측 하단에 이 아이콘 있죠.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크롤 캡처가 알아서 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죠. 내가 이렇게 한번 터치하게 되면 멈추게 되고, 그래서 내가 방금 터치하기 전까지 인터넷 기사가 전부 다 스크롤 캡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저장 누르고 갤러리에 가보면, 자, 이렇게 길게 스크롤 캡처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확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래쪽 메인 디스플레이는 게임을, 서브 디스플레이에서는 유튜브나 다른 앱을 많이 쓸 것 같다 하시면은 앱 즐겨찾기로 바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지금 유튜브랑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이렇게 묶어놨죠. 어떻게 하냐? 서브 디스플레이 여백을 길게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우측 하단에 멀티탭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고, 내가 메인 디스플레이 쓰고 싶은 앱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서브 디스플레이 쓰고 싶은 앱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멀티 앱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홈 버튼 누르고 요 아이콘 이렇게 딱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바로 위쪽에 유튜브, 아래쪽에는 내가 스튜디오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쓸 것 같은 앱 설정은 이렇게 묶어서 설정해놓고 쓰시면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활용하세요. 어때요? 신기하죠? 사실 제가 LG하고 좀 인연이 많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초기 설정이나 필수 꿀팁을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제가 영상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 초기 설정과 필수 꿀팁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LG 윙을 구매하실 분들은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 추가 기능으로 LG페이 들어가 있고요. 화면을 껐을 때 이렇게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예고편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측면 버튼, 전원 버튼을 두 번 딱딱 누르면 LG페이도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까는 게 아니라 정말로 LG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이 영상을 LG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최적화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LG 관계자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스냅드래곤 765G 프로세서에 램 8기가 정도면 그렇게까지 지금 부족한 스펙은 아니에요. 특히나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차고 넘칠 수 있는 스펙이죠. 그런데 이게 아직 초기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스펙 대비 최적화가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화면을 회전할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좀 옛날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웹서핑 검색을 할 때 렉이 좀 많이 걸려서 타이핑이 좀 밀리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좀 참고 견딜만은 한데 솔직히 제가 제일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화면을 위로 쓸어내려서 여기다 앱을 검색을 하고 앱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계에 꾹 눌러서 홈 화면에다 놓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우측으로 쭉 넘기다 보면 설치된 앱이 다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끌어다 옮겨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이 앱을 다중으로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하나씩 옮겨야 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멀티앱 설정으로 이렇게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앱은 뭐 위에 유튜브, 아래쪽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바꾸려면 굳이 여기 다시 홈화면 간 다음에 여기 스튜디오 들어가야 되고 아래쪽에는 또다시 유튜브를 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 전환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탑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수입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게 유격도 거의 없고 마감 처리라든지 디자인 전체적인 제품의 품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LG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줘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만 되어도 이름 그대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날아오르고도 남을 정말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입니다. 이것만 빨리 개선 부탁드릴게요. 사랑해요 LG. 자, 이렇게 오늘 LG 윙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왜 아까 LG와 인연이 있냐고 하냐면 아주 예전부터 월드 IT쇼, 한국전자전 이런 거에서 LG 설명 요원으로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스마트폰을 계속 피부로 내 몸으로 교육 들으면서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정말 다양한 고객님들 만나면서 설명을 해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전시장에서 일하면 정말 신비한 경험이 뭔지 아세요?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분명 LG는 대기업이고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제발 스마트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가신다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LG가 하드웨어적, 내구성, 여러가지 편의사항, 디스플레이, 거기에 따뜻한 AS까지 정말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아는데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LG 융을 일주일 동안 써보니까 정말 예전보다 많은 개선점을 보여줬고 특히 게임이나 저처럼 영상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쓰고 아래쪽에 다른 앱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것만큼 메리트가 있는 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언컨대 저처럼 미디어 컨텐츠 소비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번 LG 윙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 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가식 하나도 안 보태고 밖에 나가서 이거를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냐면 와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정말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만큼 이 아이디어는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고 싶은 전 세계 유일무이 새로운 폼팩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박하고 괜찮은 윙을 어디서 구매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SKT.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SKT에서 LG 윙 단말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꼭 10월 6일날 T 다이렉트 샵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본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봬요. 빠잉!